안녕하세요 여러분, 랑타로입니다. 그냥 귀여워서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 주제 뭐 할까 하다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나에게 연애가 시작된 그런 시기랑 상대방에 대한 정보 볼 예정이에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요. 헬로우보스킬 중에서 연말 연애운, 내년 연애운, 내년 운세 이렇게 제가 스킬을 마련해서 열심히 서비스 중이랍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카드 셔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데스 카드가 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을 그만두시는 그런 상황 아니면 어떤 관계를 끝내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생각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카드를 뽑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은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이별 상대, 예전에 내가 뭐 몇 년 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이어도 좀 못 잊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번님의 연애 상대, 어떤 사람일지 한번 봅시다. 상대방 분과는 친구처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완전한 뉴페이스를 만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뉴페이스보단 1번님들이 끊어져서 아쉬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뉴페이스를 만나시기에 기회가 전혀 없으신 건 아닌데 오히려 저는 1번님이 좀 사랑받고 내가 안정적으로 누굴 만나가시려면 뉴페이스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번님들이 기회가 생겨도 자꾸 매여있는 사람이 있다. 내가 마음속에서 못 놓아주는 분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도 1번님은 내가 노력을 해서라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 보여요. 근데 아쉬운 건 1번님께서 사실은 인기가 없다던가 연애할 어떤 매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나려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이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이 카드에서는 사실 이별을 이미 한번 경험하셨거나 썸을 타시던가 알아가시다가 상대방이 명확하게 1번님께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저는 느껴져요. 두 분이 일에 있어서 사실 저는 업무적으로 만나셨거나 공적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1번님이 이 사람의 매력을 굉장히 높게 사주신다. 그래서 1번님에게 사실 연애의 기운이 좋다라기보다는 제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약 한 달 내로 우리 1번님께서 전반적인 기운이 좋아져요. 일도 잘 풀리고 내 친구, 가족 혹은 사회적인 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데 뉴페이스도 들어오고 이전에 내가 마음에 줬던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1번님이 선택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적인 걸 다 서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1번님 마음은 저는 굉장히 확고해 보여요.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아무리 나를 아껴주더라도 내 마음에서 아직 못 놓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을 우선시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마음속에선 1번님은 이 사람이랑 거의 사귄 거나 다름없다라고 떠서 사귀셨거나 아니면 썸을 타셨더라도 연인처럼 생각하고 연락을 하셨거나 데이트를 하셨거나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되던 구패가 1번님에게 가장 좋은 연애운 혹은 강력한 연애운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너럴은 좀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좋은 연애운이랑 강력한 연애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선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보기에 1번님이 굉장히 좀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의 완벽이냐. 굉장히 커리어상 1번님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던가 아니면 조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1번님의 스타일이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느껴 하시네요, 상대방은. 굉장히 좀 이지적인 매력이 있는 분이고 1번님이 보기에, 이 사람이 보기에 상대방 분이 보기에는 1번님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또한 자신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1번님 또한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학생이셔도 뭐 성적이 좋으시다던가 굉장히 똑부러진 굉장히 명석한 이미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매력을 이분이 좋게 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 분이 어느 순간 1번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부담을 느끼고 자기의 일이나 내가 신경 써야 될 다른 상황들과 1번님과의 연애를 병행할 수 없겠다 싶어서 거리를 뒀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1번님이 처음에 이 사람에게 약간 벽을 치셨거나 약간 상대방 눈에는 1번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벽을 치는구나, 철벽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번님의 매력을 이분이 긍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분은 한 공간에서 얼굴을 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나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1번님에게 연애적 감정보다는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엮인 인연이거나 두 분 다 일을 하시면서 얼굴을 보셔야 되니까 인간적인 어떤 호의
동료로서의 마음 이런 느낌으로 매너 있게 대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의 분들은 상대방이 조금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계셨거나 썸을 타고 계셨거나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께서 조금 거리감이 생기거나 상대방이 한창 바쁘고 고생스러웠던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번님에게 마음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단절이 되셨다면 이제는 이 상대방 분께서 꼭 남자는 아니죠. 상대방 분이 이제는 자기가 좀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았던 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1번님께 다가오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보기에 1번님은 약간 연애적인 감정이 자기에게 없을 거라고 이분은 조금 오해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번님 나름대로는 상대방 분에게 나름대로 좀 좋아하는 감정을 티를 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보기에는 1번님이 자기에게 별로 연애적 호감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이분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1번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가는 모습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SNS 팔로우가 되지 않고 있더라도 이분은 1번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정말로 SNS를 통해서 염탐을 하시든 이분께서 건너 타서 보시든 아무래도 좀 1번님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대방의 시선에서 약간 1번님보다 자신이 연상이거나 사회적인 경험이 많을 거라고 스스로 이 사람이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 게 이분께서 뭔가 1번님이 굉장히 똑부러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면 우리 1번님들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배라던가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좀 경험치가 높다, 상대방 분이. 그래서 1번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취를 보인 분 같은데 이분이 조금 더 1번님을 좀 가르쳐줄 게 많다, 내가 도와줄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듬직한 애인을 바라시는 분이라면 이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님들의 어떤 외모적인 것도 나쁘게 보지 않아서 연애적 감정이 든 게 맞지만 1순위가 외모 매력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1번님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주는데 저는 1번님들이 약간 고양이 같은 사람 같아요. 얼굴이 고양이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쉽게 안 열고 막 프렌들리한 강아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낯도 가리고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분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분은 1번님을 좀 내가 보듬어줘야 될 것 같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신경 써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애정이 더 깊게 가는 사람이다. 이분이 좀 선배로서 리더로서 좀 밑에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챙기는 게 당연시 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님을 좋게 보고 계시는데 1번님의 성실한 모습이 좋다. 이게 좀 특이해 보여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말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분께서 연말 기간 동안 한 번쯤은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보여지세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이 사람을 먼저 끊어낸 건 저는 1번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해를 풀고 1번님과 로맨틱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실 거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상대방으로 보이는 캐릭터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네는 냅두고 우리 1번님 입장에서의 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카드들이 떴다면. 왜냐면 왕의 카드가 2장, 그리고 황제의 카드. 총 5장 중에 3장이 지금 나왔거든요. 78장 중에 3장이 왕의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거나 의무심으로
의무감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님이 봤을 때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대요. 1번님이 처음부터 막 엄청 이 사람이 좋았다. 막 진짜 뭐 한눈에 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좋거나 아니면 되게 여유가 있어 보였다. 조급해 보이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당한 태도 이런 것도 보이고 굉장히 이분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향수 같은 걸 뿌린다던가 자기 관리에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냥 평범한 분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1번님께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님에게 이분이 뭐 커피 한 잔을 사셨다던가 밥이라도 사주셨다던가 뭔가 물질적인 걸 되게 편하게 아무렇지 않게 생색내지 않고 뭔가 베푼 게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스폰서냐 이런 댓글 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사회생활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밥 한 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님들은 사실 처음부터 막 이 사람이 너무 좋았다 이건 아닌데 뭔가 이 사람의 마인드가 굉장히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1번님을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는 걸 보고 아 굉장히 매력있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서서히 1번님에게 다가오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1번님이 굉장히 오래 지켜보려고 하신 분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저는 한눈에 반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뭐가 진전된 관계 이건 아니고요. 오랜 기간 좀 알아온 지인, 동료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상대방 분이 1번님을 그래도 많이 좋아하셔서 다가오신 분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상대방 분은 한순간 아 우린 좀 아닌가 보다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굴어서 1번님이 이럴 바에는 좀 연애적인 발전이 어려우면 그냥 지인으로도 지내지 말아야겠다고 끊어내신 거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1번님이 이 사람을 많이 지켜봤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직진을 하시면서도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싫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1번님이 한번 끊어내놓고도 약간 아쉬워서 내가 연락이 한 번쯤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과는 공적인 인연이라던가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동창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어떤 좀 공통적인 어떤 장점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사람과는 1번님이 너무 오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틀어지고 뭔가 싸우고 이럴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1번님도 이분과 뜨거운 연애를 너무 바라신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대방과 미래를 함께하면 어떨까? 결혼이라던가 결혼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장기적인 연애 그러니까 막 뜨거운 로맨스 막 불타는 연애 이거보다도 이 사람과는 어떤 가치관이 맞는다던가 배경이 비슷하다던가 서로 공감대를 나눌 만한 것이 있다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1번님 입장에서 마음에 드시는 분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님의 카드에서도 스스로 지금 엠프레스라는 네, 여황제의 카드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은 좀 내가 잘났다. 서로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저는 잘 될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존심 싸움 내지는 서로 누가 먼저 더 표현하냐 마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된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캐릭터 카드가 지금 서로 네, 황제와 여황제가 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합이지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연애가 어쨌든 한 사람이 좀 지고 들어가야지 시작될 여지가 많은데 두 분은 누가 먼저 숙이고 들어올까? 아니면 누가 먼저 애정을 더 많이 표현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 지연이 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볼게요.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자기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1번님이 좀 지켜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좀 진이 다 빠진 느낌이 들고 이 사람도 연애적으로 좋아하면 다가가지만 좀 장기간 동안 그 마음을 오래 유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 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면 정리를 하시는 분이라 1번님이 자기를 두고 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혼자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께서 아마 1번님이 바라는 만큼을 해주지 않아서 1번님이 받아주거나 내가 더 노력할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의식적으로 알긴 아시는 것 같습니다. 1번님이 아마 이 사람 자체는 마음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약속이 많다던가 주변에 이성들이 너무 많으시다던가 혹은 이성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동성들과의 자리, 모임 아니면 회식 같은 것들, 일적인 어떤 관계들 이런 것에 너무 매진하다 보니까 1번님이 서운해하는 걸 이분도 느끼긴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조금 이 왕의 카드가 많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조금 고집이 셀 가능성이 있고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수용해주고 맞춰주는 분이라기보단 자신의 주장을 좀 밀고 나가는 타입이기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사람이 반성을 지금 좀 하고 있다. 우리들이 틀어진 데 있어서 예전에는 1번님이 자기를 안 좋아해서 안 받아주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해서 1번님이 서운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워하시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연애적인 감정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금전이나 자기의 어떤 좀 미래, 커리어 이런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거시는 분이에요. 사실 커리어 자체라기보다도 돈, 금전적으로 굉장히 좀 집중을 하시는 분이라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거랑 사람들 관리를 잘해야지 자신의 이 미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직장 생활이 편안하다던가 좀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연애보다는 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이래요. 그래도 우리 1번님에게 자기가 다가가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님과는 이미 좀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인데 이분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내가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 1번에게 다가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번님에게서 좀 연락이 오길 기다렸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1번님이 뭔가 내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로 구태여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려고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기다리다가 1번님 소식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다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1번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이 좀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분께서 지금 1번이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나야겠다라고 할 만한 뭔가 연애 후보자가 한 명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딱 한 번 내가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끝을 내야지 자기가 1번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한번 해서 1번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막 엄청 1번님과의 재회를 바라고 막 연애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기보다는 좀 마음 정리를 하고 싶은 감정에서 연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앞으로 좀 어떻게 되실까에 있어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진짜 끝을 내셨을 것 같고요. 1번님이 특히 이 사람이랑은 절대 안 돼하고 단절을 뭔가 하신 게 있네요. 그래서 차단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랑 손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네. 숨 막힌다. 네. 만약에 그러지 않으셨다 해도 1번님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연락을 한두 번 하시면 1번님이 이 사람 차단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1번님이 차단을 하신 게 전혀 없다 해도
상대방이 조금 1번님께 다가오는 걸 굉장히 미루다가 한 번쯤 1번님께 애정을 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스타일이 약간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면 숨어버리거나 동굴에 숨어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이 강력하게 끌리는 인연은 맞는데 상대방이 애매하게 어떤 감정을 좀 흘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분께서 1번님이 예를 들어서 SNS를 하시면 좋아요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1번님이 자기에게 신경 쓰일 법한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뭐 SNS 프사 같은 걸 바꾼다던가 이런 거를 하면 1번님이 먼저 다가와주길 기다린다고 해서 두 분이 이어지기가 저는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이 사람과 연애 상대라고 떴기 때문에 보긴 볼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자, 1번님들이 이 사람을 사귀어 가신다고 한다면 사실은 두 분이 각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두 분께서 엄청 거리감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정말 소수의 분들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비밀 연애를 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만남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차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정말 일이 많아서 1번님이 있는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다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야근하고 매일같이 힘들게 일을 하시고 몸이 상해서 데이트를 하고 1번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럴 여유조차 없는 분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귀고 나서는 우선은 1번님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주말 부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더라도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다. 다만 1번님이 만남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스케줄에 맞추셔야 된다던가 상대방이 바랄 때만 내가 만날 수 있다던가 이 사람 위주의 연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떨지 볼게요. 근데 연애적인 감정은 우리 1번님이 이 사람에게 많이 느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웬만한 사람으로는 이 사람에게 느꼈던 그 뜨거운 스파크가 불꽃 같은 연애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면 처음에는 별 감정이 없고 약간 친구 같고 그냥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1번님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맞춰줘야 되는 인연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은 1번님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이 많이 맞춰주는 편안한 연애가 가능하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페이스를 만나시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과의 운명성 한번 봅시다. 이별이 있는 인연이래요. 사실 오늘 한 장만 뽑고 말라 그랬는데 조금 더 뽑아볼게요. 그리고 두 분이 제가 이 카드를 아이의 합이 있는 그런 인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은 그런 인연이라기보다 좀 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상대방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내 위주로만 진행이 되어야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1번님이 이 연애를 너무 연애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육아하는 기분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두 분이 딱 맞는 타이밍이 있을 거래요. 당장 오늘 내일 한 달, 두 달 내로는 사실 두 분이 쉽게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이후에 두 분이 만남의 가능성이 있고 그때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신다면 우리 1번님들이 정말 만족할 만한 연애는 가능하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을 위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힘든 연애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1번님들이 바라는 소원을 빌면 그것이 내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님 스스로 나 스스로를 믿어보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나 스스로 잘해내면은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해내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포기하기보단 잘 만나가 보려고 차라리 노력해보셔라. 이렇게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고요. 연말 연애운, 새해 인연운, 그리고
그리고 새해 운세, 이렇게 신년 운세 이렇게 3가지 현재 업로드 돼 있으니 아래 링크 확인하셔서 한번 이용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님들 과로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신가 싶거든요. 사실 이 카드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뒤통수 맞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께 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떨궜어요, 여러분. 어떤 연애가 되실지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2번님들은 다행스럽게 좀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 2번님들이 주의하실 점은 연애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애해봤자 뭐해. 나는 또 힘들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이번님은 연애를 그냥 하기 싫다 이런 마인드? 아니면 내가 연애해봤자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연애는 내가 담 쌓고 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을 열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새로운 연애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연애가 시작될 어떤 흐름은 굉장히 좀 새로운 기운을 받으면서 뉴페이스를 만나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2번님께 선물 같은 그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모임에서 만나거나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동호회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인연 같아요. 그래서 2번님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나간 장소, 뭐 소개팅이라던가 이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들 이런 걸로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뭐 매칭 어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고 이 상대방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에서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 내담자님들 중에서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직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자면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시면 옆에 같은 팬인 사람이랑 친해져가지고 그 사람과의 연애가 시작된다던가, 뭐 게임 동호회, 게임 모임, 길드 이런 거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한테 선물 같은 거 보내주고 메시지 같은 거 보내주던 사람이랑 나중에 뒤풀이 갔는데 마음이 드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새롭게 뭔가 도전해보는 거, 새롭게 들어간 공간, 이런 곳에서 만날 인연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새로 등록하신다면 거기서 만날 인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로스핏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몸을 많이 쓰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러닝크루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은 처음부터 빠르게 친해지실 거래요. 왜냐면 똑같이 관심사가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연애적 감정이 너무 커가지고 서로 첫눈에 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레고 박람회, 레고 마니아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만났으면 이 해리포터 레고 어디서 샀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던가, 색칠공부 이런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났으면 이렇게 색칠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그래서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2번님들은 친구 같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상대방 분이 제가 봤을 땐 2번님을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모임의 약간 리더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2번님보다는 오래 다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2번님에게 뭔가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2번님이 이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 뭔가를 물어보실 수 있겠다. 종교 생활을 처음 나가시는 분들, 새로운 내가 절에 간다, 교회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모임에서 취미생활 같은 거 같이 하시다가 상대방이 고민하다가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2번님이 고민을 하실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2번님은 이 사람이 처음에 그냥 친구 같은 감정으로 좋은 건데 상대방이 먼저 연애적 감정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2번님이 이 사람을 만날지 말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2번님은. 여기서 괜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소문나거나 어려워지면 어쩌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결국엔 2번님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끌려서 좋아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2번님께 먹을 걸 주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주거나 뭔가를 가르쳐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2번님이 상대방을 굉장히 좋은 선배처럼 느껴 하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거저거 알려주고 먼저 2번님께 뭔가 베풀어주고 이런 것에 2번님이 관심이 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약간 20대 초반에 풋풋한 연애하시는 그런 감정을 서로 느낄 수 있대요. 내가 나이가 40, 60대여도.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굉장히 일이 많거나 아니면 이 사람 또한 연애에 좀 담쌓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약간 우울증도 있다. 연애에서 약간 좋은 일이 없어서 이 사람이 좀 힘들어했던 모습이 있는데 2번님을 본 순간부터 이분은 거의 첫눈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신경 쓰면 안 되는데 2번님한테 동호회에 뭔가 룰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같이 있으면 2번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준다던가 뭔가 사소하게 챙겨주는 게 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두 분이 만남에 있어서 이분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보기에 2번님이 굉장히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밝은 사람인데 이분은 약간 조금 집돌이 집순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잘 맞을까? 성향이 완전 반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2번님은 약간 이 야외 생활이가 웃기네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좀 활동적인 사람이다, 사교적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면 이분은 자기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라 성향이 완전 반대인데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2번님이 이 사람 눈에는 약간 어린 애기 같은 느낌?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얌전해 보이는 느낌이 좋대요. 그래서 좀 이분이 2번님께 마음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다.
싶다. 그래서 2번님이 아마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뉴페이스로 등장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2번님을 알아보신다. 아,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지켜보려고 하실 거고요. 근데 2번님께 이 사람이 은근히 공적인 어떤 이유를 대서 다가가는데 2번님이 진짜 딱 그냥 공적으로만 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지 뭐 2번님이 더 다가와서 이 사람한테 뭘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 정도는 아, 이번이 나를 별로 연애 대상으로 안 보면 내가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약간 시무룩해 할 수 있는데 2번님이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좀 용기를 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2번님을 너무 좋게 봐요. 그래서 2번님이 연하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저는 한두 살에서 많아봤자 이 사람과 3, 4살 차이 정도이지 않을까. 거의 나이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보기에 2번님이 약간 동안의 페이스라던가 아니면 유난히 어려 보이고 좀 귀여운 상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셔도. 그래서 남자라면 도경수 씨. 네. 아니면 여자분이라면 유아 씨라고 그분들도 다 30대인데 아직 되게 20대 초반 같잖아요, 다들. 약간 그런 분들의 이미지가 아닐까, 2번님이. 그래서 2번님이 되게 귀여운 뽀짝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자기로는 2번님이 만족을 못할 것 같다. 연애 대상을 안 보는 것 같다고 혼자서 이분이 좌절을 혼자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2번님이 그냥 무감각하게 이 사람을 바라봤을 뿐인데 아, 2번이 나를 되게 싫어하는 건가? 연애 대상으로 내가 싫은데 부담스러워 하는데 내가 괜히 다가가는 건가? 이분이 혼자서 좀 망상을 많이 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2번님이 굉장히 갖고 싶어서 탐이 나는 사람이라 다가가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2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보실지 한번 볼게요. 솔직히 첫눈에 반할 만큼 2번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엄청 화려하게 잘생겼고 막 이런 분이라기보다는 단정해 보이는 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오목조목 예쁘게 생긴 사람 아니면 정말 티 좀 빡 들어간 이목구비가 화려한 사람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은 그냥 잘 차려입고 그냥 멀쑥해 보이는 그래서 인기가 막 화려하게 있는 분이라기보단 은근히 인기 있는 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번님은 그냥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마실 텐데 오히려 2번님은 이 사람이 처음에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말도 잘 안 하고 좀 엄숙하고 근엄한 네, 엄근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단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머리를 굴려봤는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뭔가 농담 하나도 안 칠 것 같고 2번님은 막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장난도 치고 웃고 떠들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되게 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2번님이 처음엔 이 사람이 좀 어렵다, 아 쉽지 않겠다, 친해지기 어렵겠다 이러고 마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2번님이 뭔가를 하실 때 이 사람이 도움을 준다던가 운동기구를 못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모임에서 뭔가 내가 어색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던가 물 한 잔이라도 따라준다던가 2번님에게 은근히 뭔가 표현하는 게 있어서 2번님도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구나 아마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직업성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직업성이 좋거나 뭐 자산이 있거나 2번님 입장에선 아, 이 사람 능력 있네? 생각보다 굉장히 조건이 좋네? 하고 좀 놀라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님도 천천히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처음엔 되게 적극적이다가 어느 순간 2번님한테 약간 차갑게 구는 때가 있거든요. 아까 이 사람 속마음에서 저희가 미리 봤죠. 이 사람이 아, 2번이 나한테 연애적 감정이 없구나 하고 좀 포기를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순간이 있다고. 그때 우리 2번님이 아, 이 사람이 왜 안 다가오지 하고 속상해 하시다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가 확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아마 옷도 되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남자분이라면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주말에 만나셔도 약간 니트에 청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것 같고 여자분이시라면 뭔가 샤랄라한 그런 룩을 입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좀 커리어 우먼같이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번님도 이 사람이 막 쉽지는 않다. 근데 결혼 상대로 보면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볼게요. 두 카드가 지금 떨어져서 얘네들 먼저 봅시다.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평범했던 내 일상에 한 줄기 빛이야. 우리들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너 신경 쓰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다 좋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기존에 알아가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번님에 대한 감정 좀 보도록 할게요. 2번님을 보면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2번님이 약간 이 사람을 두고 상대방이 저는 조건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2번님은 그걸 모르기도 하고 별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뭘 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좀 자기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바라고 다가오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2번님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약간 좀 무심하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만 대해주니까 이분이 그런 것에 감정이 많이 동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2번님이 좀 귀여운 뽀짝하게 자기를 잘 꾸미고 옷도 예쁘게 잘 입고 이런 분 같아요. 그래서 2번님을 보면 이 사람이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은 어떤 장소처럼 되게 기분이 풀어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 분이 2번님에게 자기가 한 번 대시하면은 그걸로 완전히 이 공적인 인연이나 사적인 어떤 편안한 관계도 깨질까봐 사실은 한 번 대시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 관리도 좀 하시는 분이라 2번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정말 고백해서 안 됐을 때 우리 둘이 어색해질까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릴레이션십의 카드가 떠서 그래도 우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근데 뭔가 미안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사이에 누가 있어. 이게 이분이 누가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이게 아니라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과거의 사람을 아직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과거의 인연이 연락이 와가지고 2번님에게 온전히 집중을 못한다던가 조금 이런 상황도 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님이 그냥 우선은 싱글로만 남아줬으면 좋겠대요. 자기가 좀 상황이 정리되고 가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2번님이 우선은 혼자 있어야 내가 나중이라도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기에 2번님은 굉장히 발랄하고 귀엽고 자기 잘 꾸미고 이러기 때문에 금방 다른 사람 만날까봐 굉장히 불안해 하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2번님과 인연이 아닌가 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자꾸 2번님 생각이 나신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번님이랑 같이 뭐 어떤 노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자기가 그냥 생각해놨던 뭐 어떤 스케줄을 하고 있는데 2번님이 자꾸 생각나는 어떤 시그널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2번님 생각이 자꾸 나서 결국엔 이분이 2번님과 잘해보려고 하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그냥 친구처럼 만나게 될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선생님 지금 아무도 없고요. 저 아무것도 새로운 거 한 게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라도 나가셔라. 하물며 뭐 교회, 성당 아니면 부처님 보시러 절에 가거나 어디라도 들어가셔라. 그러면 친구처럼 우선은 상대방이 2번님에게 많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근데 2번님이 이 사람을 너무 오래 보려고 하시면 이분께서 이번은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2번님께서 자꾸 늦추다 보면 이 사람도 삐지거나 이제 2번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셨을 때는 사실 사귈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늦어진다.
그래서 빨리 이번님이 결정을 하시면 한 두 달 내로도 충분히 이 사람과 만나서 사귈 수 있는데, 이번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알아가려고 하시면 이분이 전의 인연 혹은 다른 사람과의 인연 때문에 이번님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굉장히 좀 늦어진다. 4, 5개월 뒤는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은 그러면 이 사람과의 인연은 좀 어떤 인연인지 한번 봅시다. 두 분이, 제가 이 카드를 종교적인 인연 뭐 이런 걸로 표현을 안 하거든요. 영혼이 맞는 인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카드인데, 두 분은 진짜 종교색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꼭 종교가 아니라 같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영혼이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두 분이 만약에 이때 한번 끊어지거나 삐끗하시더라도 다시금 이번님께 돌아올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가 좀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님들이 조금 이 사람의 생각보다 내 눈에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의외로 이 사람이 인기가 많아서 조금 이번님이 너무 재고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만나가시려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리딩해드리고, 자, 조언을 보도록 할게요. 조언으로는 워터의 카드가 뜹니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된대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 건강한, 여기선 야채, 과일 이런 것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번님께 도움이 될 만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Try something new의 카드가 보입니다. 저는 이번님이 원래 만났던 그런 이성들과는 이분이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일 것 같아요. 외모라던가 갖춘 것도 전혀 다르고, 이번님은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고, 이 상대방 분은 조금은 관료제에 있는 듯한 좀 딱딱해 보이는 인상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님이 나랑 너무 달라, 내가 원래 만났던 사람들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안 만나본 관계라면 오히려 새롭기 때문에 노력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이 이제 한번 도전해본다면 내가 생각보다 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만나보지 않았던 유형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도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경험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인연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1번님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래 하던 것만 하고 살았다라고 하신다면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님 스스로를 좀 믿어보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님이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2번님이 과거에 연애적인 상처가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못 열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셔야 된다라고까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메시지 한 장만 뽑고 정리해 볼게요. 업센터스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단순히 뭔가 다 내가 받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사랑에 있어서 어떤 리듬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뭔가 통제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은 인연이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큰 흐름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선 오히려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어떤 내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번님이 내가 연애를 해야겠다 해서 만나는 인연도 아니고, 약간 2번님의 운명에 이미 좀 프로그래밍이 된, 이미 예정된 사람일 거거든요. 그래서 2번님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런 데 가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이 사람이 들어오는 대로 만나가봐 라고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나왔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많고 취미생활이 비슷한 사람과 부부생활도 잘 오래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만큼 저는 좋은 짝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 참고해보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연말연애운 그리고 신년운세, 신년연애운 이렇게 헬로우보스길 만들어서 운영 중이니 아래 참고하셔서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카드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몸짱이라는 카드, 그리고 파란 하트를 꺼내주셨는데, 자, 프린세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3번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이 눈치를 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는 연애적으로 그래도 3번님에게 호감을 어느 정도 보였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했던 사람 같은데 어떤 인연인지 우선 좀 볼게요. 갑자기 연락이 올 만한 인연이라고 하고요. 3번님 입장에서는 연애가 이 사람과 진전된 적이 없어서 내 입장에서는 그냥 아는 지인, 그냥 흘러간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정도는 두 분이 식사를 한번 하셨다던가 아니면 같이 잘 놀았던 어떤 추억이 있어서 3번님께 전혀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3번님도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도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했던 분인데 약간 3번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놓은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해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심하다면 상대방이 3번님과 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스킨십을 하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던가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는 잠수를 탔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님이 진짜 그냥 잘 지내다가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약간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강렬하게 느껴져요. 이 사람이 적어도 죽어도 그냥 연락이 안 올 것 같았는데 연락이 왔네 하고 황당해하시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연락을 받고 바로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또 나를 상처 주고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좀 상큼 발랄한 카드인데 3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좀 미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우선 3번님에게 어떤 모임에서 만났거나 아니면 일터에서 만났다던가 그냥 뭔가 서로 알아가면 나쁘지 않을 사람일 것 같다. 연애적인 감정보단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지인 정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엔. 그래서 두 분이 연애적으로 뭔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의도에서 되게 로맨틱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자리가 있어서 만났고 데이트를 하셨고 이런 건 있지만 뭐 소개팅을 하셨다면 금방 텄던 인연이라던가 아니면 모임에서 만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간 맞아서 둘이 함께 있긴 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연애적 감정이 컸던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심하다면 두 분이 약간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끊긴 다음에 3번님에 대해서 많이 지켜보시기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차단과 단절이 있었던 인연일 수도 있다라고 뜨는데요. 3번님이 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약간 추억에 잠겼다? 3번님에 대한 생각이 나서 다가오려고 하시긴 하는데 이분이 되게 힘들게 지금 자기의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네요. 3번님이 상처받아서 차단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진짜 내 시야에서 완전히 없애야겠다 하고 팔로우를 완전히 그냥 끊어버린다던가 되게 이 사람을 싫어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서든 보인 것 같아요, 3번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 3번님이 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카드에서 뭔가 읽을 게 없어요. 그래서 3번님의 입장에서 이 상대와의 관계나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봅시다. 3번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팠거나 밤에 잠이 안 왔다던가
자존심을 상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3번님이 내 감정을 안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카드가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네, 떨어진 거 쭉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요. 3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친밀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랬대요. 친구라도 되고 싶었다?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 먼저 뭔가 기프티콘? 뭔가를 주거나, 초콜릿이라던가 뭔가를 내어주려고 노력하신 부분도 있는데, 3번님은 이 사람과 저는 그래도 결혼이라던가 좀 미래를 그려보고 싶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너무 잘난 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뭔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성 자체가 굉장히 좀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라도 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일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3번님은 좀 이 사람 때문에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속상하셨던 모습이 있고, 이분이 3번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저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3번님이 내가 잘해볼까 생각했던 모습은 있지만, 그래 우리가 아니면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3번님 마음속에서 한 번은 정리를 했던 인연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3번님은 기쁘게 받아줄 생각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님이 이 사람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진짜 좋아해요 라기보다는 약간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은 분이 아닐까. 왜냐면 이 교황과 킹 오브 스월즈, 그리고 특히 이 후브 펜타클 이 카드가 뜨면은 이 사람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전문 직종이라던가 아니면 미래가 그려지는 괜찮은 어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분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성분들로 하여금 약간 신뢰를 주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3번님에 대한 속마음 조금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상황적인 건 자꾸 막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다. 3번님에 대해서 연애적 감정이 크진 않았지만 뭘 하려고 해도 상황이 안 받쳐줬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자, 봅시다.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라고 합니다.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이분이 3번님에게 애정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진행을 안 시킨 사람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라고 뜨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일이 너무 많거나 힘들어서 3번님을 놓았는데 3번님을 많이 좋아하신대요. 3번님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행복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이러는데 뭔가 3번님과 함께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카드가 한꺼번에 뒤집혀 나온 게 있어서 얘네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솔직히 3번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막 마음이 동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요. 오히려 아까 제가 3번님이 이 사람한테, 아니지, 그 사람이 저는 막 3번님한테 그래도 나름 애정을 보인 사람 같네요 라고 했는데 3번님이 이 사람에게 오히려 좀 다가가려고 먼저 말 붙이거나 다가가신 게 아닌가 싶네요. 이 사람은 정말 전략적으로 우리 3번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3번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잘 모르던 상황에서는 상관없었는데 뭔가를 알고 이 사람이 실망해서 이 관계를 깨트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는 3번님이 뭔가 거짓말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3번님이 잘 보이고자 그냥 대충 넘긴 것들 이런 것이 뭔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은 달라서 3번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이분이 약간 오해하신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뜨고 있네요.
그래서 3번님이 자기를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이외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3번님이 이분을 꽤 좋아하신 것 같은데 이분 입장에서는 3번님이 생각보다 좀 사람들 대할 때, 특히 이성을 대할 때 좀 경험이 적으시거나 아니면 이분 앞에서 좀 긴장돼서 뚝딱이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그런 점들, 3번님이 자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해 보이고 차분하고 이런 게 나한테 별 관심이 없구나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갑작스럽게 뭔가를 알고 이분이 좀 놀래가지고 멀리한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고요. 아니면 3번님이 막 살갑게 이 사람한테 너무 다가가고 사실 이런 게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름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분 또한 3번님이 되게 독립적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데 저기 위에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유일한 내 사랑, 너가 내 원동력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분께서 좀 3번님을 잊고 그냥 난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3번님을 떠올리면은 자꾸 자기가 더 잘 지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안 잊혀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3번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3번과는 나는 아닌가 보다 하면 정리를 하고 잘 지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자꾸 3번은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3번은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3번님 생각을 못 떨쳐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어지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어지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오실 가능성이 높은데 3번님이 정말 마음에서 내가 완전히 잊어야겠다. 이 사람 절대 나한테 안 오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은 이후에 갑자기 연락을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이 진전되는 모습이 3번님이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만나거나 나중에 공적인 일이 있으면 그때 따로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락했다고 바로 뭔가 진행하려 하시기보다는 3번님이 굉장히 실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다가오는지 아닌지를 보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민하시다가 공적인 자리에서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 2-3달 뒤쯤에 이 사람의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때쯤이면 이제 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들. 봄이 되기 전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아니면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3개월 뒤쯤에 있는 어떤 행사, 명절 이런 때 이분이 뭔가 3번님이 처음에 이 사람한테 먼저 내어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정보라던가 아니면 기프티콘이라던가 식사를 대접했다던가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밥 한번 살게 라던가 3번님이 해준 걸 다시 돌려주는 형국으로 난 너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로맨틱한 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로맨스가 없어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애정을 표현하는데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랑 좀 진중하게 만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하게 식사를 하거나 만남을 이 사람이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운명일까요? 를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소통이 좀 필요한 인연이래요. 근데 제가 원래 이 카드를 좀 좋게 리딩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남자분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여기 카드에서 여자는 이렇게 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게 남녀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좀 빠져있고 한 사람은 그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단어들도 뭐라 적혀있냐면 서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솔직하게 서로의 감정을 오픈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분께서는 뭔가 좀 오해가 많이 쌓여서 그게 한 번에 터트려져서 깨진 케이스 같거든요. 뭐 깨졌다는 게 꼭 사귀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 웬만하면 두 분이 잘 이어지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해본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감정적인 걸 소통을 잘 하셔야지 이어지기가 괜찮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분께서는 아이의 합이 있고 저는 두 분이 결혼의 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 사람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리라는 게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과 어떻게 돼야 할 건지 두 분이 서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지 결정을 하실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님이 바라는 대로 그 결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약간 나이대 있으신 결혼 정년기 분들이 소개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조금 서로 진지하게 알아가 볼까 하셨던 관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결혼 생각을 하신다던가 나이대가 그렇지 않고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하셔도 서로 좀 진중하게 만날 생각을 하시면서 갈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게 어렵네요. 왜냐면 막 엄청 깊은 관계성이 제가 봤을 땐 아닌데 앞으로 잘 돼갈 수 있는 인연인데 초장에 약간 뭔가 되게 많이 꼬인 느낌. 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줘봐도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드가 뭐라 나오냐면요. 너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떠올려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무언가 너에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 정말 뜬금없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게 그러니까 3번님들이 이 사람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애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주는 애정이 그렇게 또 부족하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만큼 나를 안 사랑해주네? 하고 이 사람의 어떤 진심을 오해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혹은 두 분이 뭔가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두 분의 관계가 좀 깨진 게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가족을 좀 중시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브의 카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3번님이 찾던 그 사랑이 맞대요. 그래서 선생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 너무 삐그덕대고 별로였어요 이러셔도 이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카드. 우리 3번님이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결국에 아침이 되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라. 어쨌든 이 사람과 시간을 지내다 보면 3번님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래요. 그래서 기회를 아무것도 안 주기보단 좀 줘봐라 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고 정리해봅시다. 에볼루션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3번님들이 내가 연애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이제는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장을 하셔야 좋은 연애로 나아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순탄하게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이런 문제점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고요. 네, 연말 연애운, 신년 운세, 신년 연애운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만든 스킬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확인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소원의 카드,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핑크색 하트를 뽑아주셨는데 메인 카드 먼저 봅시다. 투 오브 펜타클이란 카드예요.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여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인데요.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 4번님 입장에서 우선 그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4번님의 강렬한 인연이 될지 봅시다. 사번님들은 내가 연애 상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잘 안 풀리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려면 경쟁이 많으셨다라던가 좀 괜찮나 싶으면 경제력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거나 아니면 감정이 잘 맞지 않아서 내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꾸 다투게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4번님께서 조금 힘들게 내가 맺어온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과 결국에 연을 맺는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우선 4번님을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4번님과는 연애하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4번님은 좀 직선적이고 내가 좋아하면은 그걸 그냥 과감없이 표현하는 사람인데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되게 연애 스킬이 좋아요. 근데 4번님이 바라는 모습보다는 조금 덜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4번님이 좀 만족을 할 만한 사람인가에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데 관계 진전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이분이 인기가 많은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하시는 업무 자체가 이성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는 직군들 아니면 이분이 남잔데 여초생활, 여잔데 남초생활을 하시는 홍일점, 청일점 이런 역할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4번님이 굉장히 내가 애가 탈 때쯤 이 사람이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상대방과 결국에 만나기로 결정이 나시는 시기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님이 이 사람과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좌절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내 마음을 받아준다 해도 4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계속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너무 깊은 관계로 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만나고 나서는 내 사람한테 잘 표현하고 잘 다가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썸을 탈 때는 조금 자기가 확정적으로 뭔가 리드해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먼저 고백해오고 먼저 만나자고 이런 분이라기보단 자기가 누구를 좋아해도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주길 바라는 좀 인기쟁이 네, 그런 사람이라 약간 4번님이 좀 애가 탈 수 있겠다. 그래도 이 사람이 확고하게 좋아하는 티를 내주면 4번님도 이 사람을 좀 신뢰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처음부터 4번님이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보기엔 4번님은 모든 걸 다 갖춘 분 같았대요. 외모도 괜찮고 몸매도 좋고 조건도 굉장히 이분이 보기엔 4번님이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거나 보기에 나쁘지 않더라. 뭐 하나 부족한 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 4번님이 뭔가 호감을 갖고 자기에게 다가왔을 땐 이 사람이 끊어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4번님에 대한 애정이 계속 쭉 이어진 사람이다라기보다는 만날지 말지 이 사람 또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 오히려 4번님한테 호감을 되게 많이 보여주시다가 어느 순간은 4번님께 감정을 거두었다가 또 감정을 줬다가 왔다 갔다 하신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4번님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처음에는 4번님이 나한테 마음을 열고 되게 적극적으로 잘 대해줬는데 이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4번님께 기대감을 줘놓고는 행동을 하지 않아서
사모님을 여러 번 실망시킨 사람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쯤엔 이 사람이 뭔가를 해봤자 진심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사부님이 자기가 모두를 나무처럼 굉장히 좋아했던 첫 인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고 사부님과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 관계를 회피하거나 끊어내고 나서도 미련이 남아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이 사부님 염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부님이 하시는 활동들, 예를 들어서 사부님이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을 가고 약간 이런 거 되게 열심히 봐요. 그리고 사부님이 이 사람을 처음 알아가고 만나가실 때 조금 약간 물심양면으로 이 사람한테 잘 대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 이분한테 좀 깊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격지심이 있다 이럴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분이 사부님을 멀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카드가 뜬금없게 나오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사실 연애가 아쉬운 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부님 입장에선 어떠했는지, 이 관계가 어땠는지 봅시다. 두 분이 공적으로 엮인 게 있거나 소개팅이나 결정사 뭐 이런 걸로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사부님은 이 사람을 좀 진중하게 보려고 했는데 사부님이 뭔가 호감을 표현한 순간 이 사람이 잠수를 타셨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멀리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완전히 내가 포기하신 게 있지 않나. 아니 연락이 너무 늦게 와서 답장이 오지 않은 사부님이 진짜 포기하려고 하신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그냥 뭔가 아는 사람이니까 뭐 누군가의 생일 아니면 연말 인사라던가 연초 인사라던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임에서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과 대면할 일이 있고 사부님이 그 사람과의 기대감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얼굴 보면 잘해주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부님은 사실 명확하시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준다면 그냥 나는 이 사람과 사귀고 싶고 이 사람 앞에 있어야 내가 뭔가 여자로서의 마음, 남자로서의 마음,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매력을 이 사람에게 많이 느껴서 내 연애 세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이 사람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부님이 저는 상대방 분보다 좀 더 조건이 좋은 분 같거든요. 아니면 내가 외모적인 어떤 부분이 되게 화려하게 좋은 분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사부님이 보기엔 그래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끌린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나는 잘 어울리는 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상대방은 사부님과 사실 잘 맞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사부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매너도 좋고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사부님이 마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서 사부님이 조금 더 감정이 깊은 상황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조금 더 볼게요.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과분한 존재야.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미안해.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를 많이 포기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올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좀 더 봅시다. 이분이 뭔가 사부님께 거짓말을 하셨거나 어떤 비밀을 숨기신 부분이 있대요. 그게 드러날까 봐 사부님을 정리하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님이 이 사람을 되게 번듯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이 사람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부님과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뭔가 사부님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다른 이성을 선택했을 수가 있대요, 이분이.
그래서 사부님과 잘할 수 있는 과정에서 뜬금없이 끊겼다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부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좋다가 뭔가 화가 나고 싸워서 깨졌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사부님과 그냥 잘 만나가시다가 다른 인연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기의 소울메이트는 사부님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로맨스 필링, 사부님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른 인연에 대해서 더 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부님이 자기한테 마음이 이제 없을 건 아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고 싶대요. 왜냐면 이분이 사부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섹슈얼한 매력을 많이 느꼈다라고 하거든요. 사부님을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예쁜 분, 그리고 몸매 관리도 잘한 분 이렇게 느껴져서 사부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근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분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지금 그게 정리가 완벽히 된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이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사부님을 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카드를 뽑으면서 리딩해드리려고 그걸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기서 또 삼각관계가 뜨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는 다른 사람과 사부님을 좀 비교하면서 누굴 만날지 결정하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부님이 선생님 죽어도 안 만날 거예요 하신다면 다른 분 만나셔도 돼요. 다른 분 만나세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람과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사부님이 너무나도 바랬던 사람이 들어온대요.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사부님께 돌아오실 거다라고 하고 있고 결국엔 트윈 플레임으로 나아가실 건데 우리 사부님이 약간은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셔서 명확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소한 게 아니라 아까 보였던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다른 인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좀 내가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두 분이 운명적인 인연인 걸 알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두 분이 만나가실 거고 찐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사부님 생각보다 더 별로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별로예요. 이게 아니라 이분이 약간 사부님께 거짓말을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런 것을 내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부님은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내가 드디어 연애적으로 정말 내 연애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하 안드로메다에 어디 땅에 박혀 있었는데 우주로 날아갔었는데 이제서야 내 연애가 제대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좋아하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3, 4개월 내로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 사실 한 달 내로도 충분히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아마 재고 따지다 오거나 오셔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선택이 있어서. 네, 이 사람과 어떤 인연인지 볼게요. 오늘 이 카드 많이 나오네요. 우리 사부님과 이 사람은 아이를 함께 낳아 키울 수 있는 합이 있대요. 근데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운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서도 똑같은 카드가 아까 내용을 담은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 관계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고 마스크를 끼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부님에게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이 사람이 만들 거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는 사부님께 매력을 못 주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좀 매력이 있는 분이고 사부님에게 약간 신뢰를 못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언을 봅시다. 4번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스스로 아셔야 된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님이 시작한 걸 끝내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님은 내가 좀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해보는 게 좋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까지 딱 카드가 나왔을 때 좀 독한 조언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4번님이 그렇게 잘났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냐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고요, 우리 4번님이. 그리고 이 사람에게 4번님이 너무 애정을 많이 주고 어떤 분들은 이분께 좀 선물 같은 걸 줬다던가 돈을 많이 쓰셨다던가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소수의 분들은 돈도 많이 진짜 뭐 빌려주거나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관계는 끊어내야 된대요. 그리고 4번님이 내가 고마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끝을 내기 위해서 한 번 더 만나보셔라. 근데 끝을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부의 분들은 아이 같이 낳고 이제 별거하셨거나 이혼하셨거나 이런 전 사람이 돌아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4번님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벌려놓은 일들, 내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4번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행운의 메시지 뽑고 정리를 해볼게요. 셀프 러브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나의 진짜 사랑이고 운명적인 사랑이고 트윈 플레임이어도요. 4번님에게 좀 해가 되는 인연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면서 만나줘야 될 것 같아요. 만나지 말라고는 안 할 건데요. 우리 4번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셔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나쁜 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게 되잖아요. 근데 4번님이 이 사람을 만나실 거라면 내가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면 사실 이 사람을 안 만나는 선택도 좀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는 너무 어려운 관계일 것 같아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볼 생각이 없었는데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좀 어떨지를 볼게요. 우리 4번님이 이 사람만큼 막 천생연분이다.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오지 않으시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는 진짜 첫눈에 반할 법한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열정적인 사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을 만큼 이상적인 인연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선생님이라면 이 카드대로 4번님 또한 이 내가 기존에 바랬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 둘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셔도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요거까지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스 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연애연, 신년연애연, 신년운세 이렇게 제가 헬로우고 스킬에 열심히 만들어서 업데이트 되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